이번에는 그 고유값, 고유벡터, 그 다음에 고유공간의 기저를 한번 해봅시다. 선형 변환에서 x 벡터가 x, y일 때 그 함수 값이 상이 원상 x, y에 대한 1차 결합으로 각각 x 프라임 좌표와 y 프라임 좌표가 결정이 날 때 우리는 선형 변환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상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y 제곱이라든지 이러면 선형 변환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응? 자, 그래서 이것을 행렬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tx는 ax의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 선형 변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면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3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고 1, 2가 된다면 1, 2라고 하는 벡터를 이게 이제 선형 변환에 이제 대응하는 행렬인데, 요거 자리에 A, B, C, D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를 만약에 보내면 이게 1, 2가 원상이야. X 벡터. 이것을 보내면 3, 6이요. 그럼 이것은 3으로 묶으면 1, 2가 된다는 거죠. 1, 2라는 벡터를 선형 변환을 해서 그 함수값을 보니까 다시 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 3, 5 이것은 어떤 실수배를 해서 이 1, 3 벡터의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AX 벡터가 어떤 적당한 이 X 벡터의 원상이야. 그 똑같은 벡터의 그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특별한 경우를 우리는 이 람다 실수를 고유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3이고 고유값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 2가 된다. 이것은 고유 벡터가 될 수 없다. 고유값도 없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를 놓고 고유 벡터를 구하고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 공간을 구해서 고유 공간의 기저까지 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로 할까? 그런데 하기 전에 여기서 이것이 람다 값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a 마이너스 람다 i를 붙여야지. 상등 행렬. 이래서 이렇게 놨을 때 동차 연립 방정식이 됐는데,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것의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이 연립 방정식은 그냥 자명해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람다를 구할 수가 없다고. 고유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요것을 다시 쓰면 요건데, 요것을 만족하는 람다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지요. 뭐 x1 플러스 2x2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돼서 이게 뭐야?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다시 쓰면 1, 2, 1, 마이너스 1, x1, x2, 0, 0.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AD-BC가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해. 그러면은
역행렬을 왼쪽에 곱해버리면 x1은 제로, x2는 제로, 이 하나의 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명해 밖에 없다. 자명해 밖에. 그러니까 이 자명해 말고 다른 해를 가져야 우리가 이 람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지 말아야 돼. 이 동차 연립방정식에서 동차 연립방정식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 연립방정식은 자명의 만을 갖는다. x1이 제로, x2가 제로, 그 해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해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방정식을 그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 책에 따라서 뭐 특성 방정식 또 다르게 번역하는 책도 있지요. 자, 그러면 한 문제를 가지고 고유값, 고유벡터,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고 고유 공간을 구해서 고유 공간의 기적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이거죠. 2112 예를 들어서 그 행렬이 A가 2112가 됐어. 그러면 A-람다 i를 구해야지. 그러면 2112 마이너스 람다 제로 제로 람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 1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죠.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그럼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람다 1 이것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3은 제로. 따라서 람다는 1과 3이요. 여기까지 쓰고 람다는 1, 3이 나왔죠. 그러면 첫째 람다가 1이라 해봐. 람다가 1이면 A-람다 i의 원래는 이게 이제 x 벡터는 제로 벡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A-람다 ix 이퀄 제로 연립방정식에서 람다가 1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11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x1, x2, xy라고 놓던지 상관없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x2를 t로 놓으면 x1은 마이너스 t가 되고 따라서 x 벡터는 마이너스 t, t 이고 이건 t의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돼. 그러면 이것이 고유값이고 고유값 1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1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유 벡터를 t를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생각하면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고유 벡터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 물론 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2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고유 벡터가. 그러면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고유 공간의 기전은 뭐냐면 람다 이퀄 1에 해당하는 고유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t의 마이너스 1,1 t는 실수. 이것이 고유 공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유 공간. 이것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다 지워버려. 이게 고유 공간이야. 고유 공간. 람다 이퀄 1에 해당하는 고유 공간. 이것은 t가 실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마이너스 2,2도 있고 0,0도 있고 마이너스 1,1도 있고
1,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이 고유 공간이다. 이때 고유 벡터를 요거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 1로 벡터로 잡으면 이렇게 잡고 행렬로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똑같은 거죠. 이것은 1차 독립이에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독립이 1차 독립.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면 이 고유 공간의 기저가 된다. 기저가 된다. 이 고유 공간의 기저가 된다. 1차 독립인 걸 반드시 확인하고 고유 공간의 기저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두 번째 3이었나? 람다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는 방식은 똑같지 이제. 람다가 3이면 여기가 a-람다 i의 x 벡터가 제로 벡터에서 람다가 3이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x1, x2 제로 제로. 그러면 전개하면 x1 플러스 x2는 제로, x1 마이너스 x2는 제로. 똑같은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x1. 결국은 똑같은 거야. 그럼 요거 하나 있는 거야. 하나. 따라서 x2를 t로 놓으면 x1도 t가 되니까 x 벡터는 x1, x2, tt. 또 t를 묶으면 1, 1 해서 람다 이퀄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 1을 잡은 거다. 고유 벡터는 1, 1이다. 그리고 이 1, 2를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뭐가 되냐면 1차 독립이거든요. 따라서 고유 공간, 람다 이퀄 3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게 고유 공간이고 고유 공간 아이젠 스페이스 고유 공간 그 다음에 1차 독립이니까 고유 공간이 됐고 그 다음에 기저가 된다. 기저가 되려면 1차 독립이고 그 집합을 생성해야지요. 그러니까 1, 1을 가지면 이 집합을 다 생성하잖아. 1, 1에 실수배를 하면 이 집합에 있는 것들이 다 표현이 되니까 그게 생성한다는 소리다. 어? 그러니까 1차 독립이면 바로 기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다음에는 요 이제 고유 벡터를 이게 이제 2차 정방의 행렬이죠. 2차 정방 행렬에서 이 두 개가 1차 독립이 분명히 두 개를 합쳐놔도 1차 독립인데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대각화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문제는 다른 유형의 3차 거를 가지고 고유 공간의 기저 구하는 형태의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어떻게 보면요. 예제 A를 3,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3, 0 0, 0 고유 공간의 기저를 구해라. 편의상 그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제로로 놓은 것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마이너스 1의 람다 마이너스 5의 제곱 이퀄 제로가 돼서 따라서 람다는 1과 5인데 5가 중근이야. 중근. 이때는 중복도 2라고 말을 한다. 중복도 2라고 말을 해. 그리고 a-람다 i는
항상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람다 0 0 0 5 마이너스 람다.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0으로 해서 푸른 게 이게 나온 거지. 자, 이때 첫째, 람다가 1이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퀄 0. 이것은 람다가 1이니까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2 0 0 0 4 x1 2 3 0 0 0. 그러면 이게 2x1 마이너스 2x2는 0, 마이너스 2x1 플러스 2x2는 0, 4x3는 0가 돼서 이게 똑같은 거죠. x1을 t로 놓으면 x2도 t가 돼서 따라서 x 벡터는 뭐가 되냐면 x1은 t, x2를 t로 놓으면 x1도 t야. 그 다음에 x3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t에 110 해서 고유 공간은 이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이렇게 쓰고 t는 실수 그리고 고유 벡터는 이것이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다. 고유 벡터. 그리고 고유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이고 이게 고유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차 독립이지. 이렇게 놓으면 1차 독립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저가 되고 고유 공간에 이 고유 공간에 기저가 된다.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의 고유 벡터는 110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가 5면 요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둘째, 람다가 5이면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0 0 0 x1 2 x3 0 0 0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는 0. 따라서 x1 플러스 x2는 0가 나온다. 그럼 답을 어떻게 쓰냐면 x2를 t로 놓으면 x1은 마이너스 t가 되고 x3는 아무거나 와도 되기 때문에 s라고 놔야 된다는 거죠. s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x 벡터는 x1, 2, 3이고 x1이 마이너스 t, t, s요. 그러면 요것은 마이너스 t, t, 0 플러스 0, 0, s로 놓고 t로 묶으면 마이너스 1, 1, 0 플러스 s에 0, 0, 1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이때 그 고유 공간 요게 이제 두 개가 고유 벡터가 된겨. 고유 벡터가 됐고 고유 람다 이퀄 5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이렇게 쓰고 t와 s는 실수. 고유 공간이야. 이것이 고유 공간.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고유 벡터 두 개를 이렇게 놨을 때 이것은 1차 독립이지. 보고 왜? 1차 종속인 경우에는 여기에 실수배를 적당히 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거든. 1차 종속은.
근데 아무리 여기다가 실수배를 해도 이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1차 독립이다. 1차 독립이고 이 고유 공간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유 공간의 기저가 되는 것이다. 차원은 원소가 두 개니까 2차원이에요. 이 고유 공간의 차원은 2차원. 아까 여기는 이 기저가 요거 하나니까 차원은 1차원이다. 알겠지요? 자, 이게 3차 정방 행렬이야. 3차 정방 행렬. 몇 분 찍었지? 그래. 왜냐면 대각화하고 열린 미분 방정식 풀이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을 3차 정방 행렬에서 이 세 개를 놓으면 1차 독립인 벡터가 돼. 다시 말하면 110 마이너스 10 001 인데 이 집합이 1차 독립이요. linearly independent. 이것이 1차 독립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1열로 놓고 마이너스 1, 1, 0, 0, 0, 1로 놓고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라고 얘기했지요. 1, 0, 0, 0, 0, 1. 그래서 2이기 때문에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 집합은 1차 독립이고 기저도 되는 베이시스. 대각화에서 잠시 후에는 3차 정방행렬에서는 1차 독립인 벡터 3개가 있으면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하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열린 미분 방정식 풀이까지 대각화를 해서 열린 미분 방정식 풀이까지 한꺼번에 한번 하도록 하죠.